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 시트 소독제 토일리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심예슬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나라 요파씨 때부터 정주행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고 2, 3년 전쯤에 친구 소개로 XSFM을 알게 되고 그 알실과 요파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로 출퇴근할 때나 운동 게임할 때 팟캐스트를 고정으로 켜두는데요. 프로그램의 역사보다 한참 늦게 듣기 시작한지라 업데이트가 되는 날은 최신 회차, 그 외의 날은 과거 회차를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와 최신 회차를 병행하며 들으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너무 재밌는데 이 즐거움에 대해서 누군가랑 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병행하면서 들으면서의 단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을 때 네. 어떤 말은 막 외워요. 누구하고 말할 수는 없죠. 어차피. 예.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개방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네. 서로 뭐 처음 보는 사이에도 말도 하고. 네. 그죠? 네. 저 네티즌님이 일본은 이러면 다 같이 막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자. 물론 프로그램을 친구한테 얘기하면 되지만 이미 고인물 친구에게 매번 과거 사연을 꺼내며 떠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주로 혼자 조용히 듣거나 옆에 있는 동생한테 강제로 들려주며 재밌지 않냐고 의견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해서 익숙한 네임드의 첫 등장 사연을 들을 때면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구나. 고고학자들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를 느끼고 있습니다. 흙을 팠더니 희미하게 뼈대가 보인다. 유정식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척 동생의 결혼식에 갔다 좋게 된 분의 사연이 소개된 회차를 들었는데요. 192회입니다. 외숙모님이 사연자님을 좋게 만든 사연이었는데 이 사연에서 유형이 싸움은 기세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랬나요? 싸움은 기세. 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한나라 요파시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문득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생각나 사연 보내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이었지만 좋게 될 뻔했는데 나름 기세로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아서요. 네. 저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올해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 만나기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라 저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쓰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집 어른들이 있나 보죠. 이건 이제 심예슬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유가 이제 쭉 나와요. 그렇죠. 예. 동생이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도 드디어 내 방이 생기는구나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더군다나 연년생이시니까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제 4X가 되니까 이제 좀 까먹었는데 3X일 때 친구들 보면 심예슬 씨 같은 분들 거의 둘 중에 한 분 계셨었어요. 다. 평생 그 방인 거야. 그렇죠. 내 공간은. 근데 저는 막 여기 살고 저기 살고 20살 때부터 난민이었는데 안 그랬던 착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집과 집 엄마 아빠로 이제 그 직장으로 평생을 학교 직장으로. 저랑 동생은 30몇 년째 방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못내 아쉬우신 듯했지만 순서대로 보내려다 둘 다 못 보내는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나오면 디폴트 값처럼 따라오는 게 사랑 넘치는 친척들의 오지랖 넓은 반응이잖아요. 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라 동생이 결혼 날짜를 잡은 후부터 친척들의 걱정을 핑계로 한 오지랖 시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의 공격이라 친척들의 반응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미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서 이제 익숙하신 걸 수도 있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친척들이 있다더라 들으면 대충 튕겨낼 수 있단 말이죠. 예상 가능한 수준의 공격이라 하면 예를 들어 할머니 우리 큰손녀 결혼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하는데
왜 굳이 낮은 가능성에 베팅해? 도박이야? 그죠. 라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금 강원랜드 왔어? 왜 스릴에 목숨을 걸어? 할머니. 30살도 넘었는데 결혼해야지. 저. 나보다 할머니가 급하지 40년 가까이 혼자 살았는데 남친 없어? 아, 둘 다 네. 못됐습니다. 서로 소개해 줄 거 아니면서 미인. 이건 정말 미인하죠. 되게 좋게 듣고 싶다가 네.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들만의 방식, 역사와 방식이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모 혹은 삼촌. 결혼해야지. 저. 안 그래도 내일 할 건데 집 살 돈 모자라. 1억만 주라. 이모 혹은 삼촌.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저. 결혼은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이 정도의 디펜스로 넘기는 편입니다. 네. 다행히 일가 친척이 좀 쪼렙이네요. 그렇죠. 예. 보통 친척들이 모이는 건 좋은 일 있으니 만나는 건데 정색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쪼렙이라기보다 이쪽 다 보시면 외갓집 아니겠습니까? 뭐 할머니가 외할머니라고 써있진 않습니다만은. 이모나 삼촌, 그 외갓집 쪽은 보통 이렇게 귀엽게 들어줍니다. 보통 이제 고모 쪽이라든지. 아, 그래요? 이쪽이 좀 더 무섭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안 만난 지 한 10, 가족은 누구나, 그들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 좀 다시 한 번. 네. 방금, 예전에요. 저 중학교 때. 지금 방금 UMC에 누워서 외갓집에 대한 어떤 분노, 증오와. 아니, 저 친가에. 친가? 네. 중학교 때, 사실 친가라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해. 친가면 친해야 되지 않나? 중학교 때, 집에서 이제 추석 때 출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더니, 네. 집 밖을. 야, 차 못 빼서 못 나갔다고. 그러고서 친가에 큰 집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차만 못 빼도 안 갈 수 있구나. 별거 아니구나. 앞으로도 깊숙이 박아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뒤에 동생 남자친구 칭찬을 해주며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할 거야 정도로 하면 자동으로 동생과 동생 남친으로 포커스가 쏠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공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세도 든든하고. 깔끔한 수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친척들의 반응을 예상한 저에게도 하나 생각하지 못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사촌의 오지랖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외가든 친가든 친척들은 사실은 이렇게 남이에요. 기세등등하게 하면 받아줍니다. 그것도 그래요. 네. 네. 즉 어떤 말을 할지도 레인지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 네. 정말 어떤 수준으로 무례할지 모르는 사람, 특히 이웃들은 랜덤함의 향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아무리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이 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산 데다가 옆집도 같은 시기에 이사를 와서 20년 넘게 얼굴을 보고 살고 있거든요. 이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네. 사실 오래 본 거 치고 친한 편은 아니라 마주치면 인사하고 엄마만 옆집 아줌마와 대화를 좀 하는 정도라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옆집 아저씨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지만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취한 듯이 얼굴이 빨갛고 목소리도 큰 편이신데다가 이웃들 욕을 하거나 싸우는 모습도 종종 봤거든요. 네. 다른 건 다 나쁜데요. 항상 취한 빨간색이랑 네. 해를 오래 봐서 빨간색, 네. 부끄러워서 빨간색 이것은 때로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편견을 너무 갖지 마시고. 네. 그래도 설마 나한테까지 시비를 걸겠어? 하더라도 동생이 먼저 하네 정도의 잔소리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그 안일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전 강한 태클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재택근무를 마치고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고 괄호 미대생 아닙니다. 괄호 네. 반가워요. 업무 특성상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모든 회의가 최소화되고 집에서 일하자는 인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옆집 아저씨가 같은 시기에 퇴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저와 마주치는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네.
20년간 마주친 횟수보다 지난 몇 달간 마주친 횟수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날도 오전 일을 끝내놓고 사람 없는 타이밍에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서 나오던 옆집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네. 눈이 마주치고 인사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대충 인사를 받아주시고는 제 모습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아가씨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쓰나? What? 네. 그때 제 차림은 운동복에 운동화. 잘했네, 뭘. 좋네. 트렌드야, 원래 요새 저 스웨트수트가. 네. 예. 마스크를 하니 화장은 당연히 안 했고, 묶은 머리에 나땡키 힙색을 맨 상태였습니다. 아, 힙하네. 예. 그때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평일 낮에 긴 티셔츠에 레깅스 차림으로 나오니, 어른 눈에는 백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평일 낮에 긴 티셔츠에 레깅스면 트레이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수? 아, 그러게요. 요새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어떤 차림으로 나왔다고 저 사람이 백수일 거란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예. 더군다나 뭐 직장 생활을 제가 오래 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직장에도 다들 쪼리 신고 나오고 수영복 겸 반바지 입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가족에게는 해깃발처럼 굴지만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도 이웃들에게는 적당히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터라. 저. 운동 갔다 오려고 편하게 입었어요. 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처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속으로 저주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운동 갔다 오려고 편하게 입었어요. 또,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말인데, 그냥 진짜 더 짧은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못하겠지만, 30대 여성분이, 한국 사회에서. 더 짧은 말? 꺼져. 아니, 운동. 운동. 너무 짧으면 2번, 운동. 사실 그 뒤에 말은 친절한 말이잖아요. 편하게 입었어요는 이제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래도 사실, 오래 본 동네 분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가. 그렇죠. 필라테스. 벨리테스. 하면 되잖아. 아, 그러게요. 심혜슬 씨가 필라테스를 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말로 필라테스. 그럼 이제 이웃 어르신이 무슨 말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도록. 카이로프락틱. 굉장히 어려운 걸. 무엇을 하느냐 문제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주짓수? 주짓수도 좀 어렵고, 뭐랄까. 캐틀벨. 2번씩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욕인가? 애솔. 막 약간. 뭐야, 그게? 운동인 것처럼. 그럼 진짜 웃기겠다.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그러면은, 캐틀벨이요, 캐틀벨. 애솔. 이러면서 계속 놀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까지 계속. 한 층마다 다른 영어를 하는 거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성인 남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가 저에게 말을 걸려고 시동을 거는 오라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 기운이 점점 커지며 불안해하던 찰나 아저씨는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동생 결혼한다며? 네, 올해 11월에 결혼해요. 아저씨, 결혼 준비는 다 했고 집은 했어? 네, 큰 준비는 다 끝났어요. 신혼집도 곧 나오고요.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물어봐 싶지만 나름 친절하게 대답했고 어쨌든 뭐 다른 층도 아니고 20년간 옆집이었으면 뭐 굉장히 사실은 가족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본인 말고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맨날 같이 김치 담그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이가 이 세대는 좀 있지 않습니까? 20년이면. 그러게요. 그때 달팽이를 삶아 먹은 것 마냥 느리게 올라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엘리베이터를 안 탔군요. 예. 네. 저는 잽싸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은퇴 후 아파트 단지 배회가 취미가 된 아저씨는 매우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핑계로 계단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층에 사시거나. 그죠. 하지만 20년 동안 같은 집이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20층 이상의 그 고층이 없었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15층, 17층이 되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바꿔도 갈아도 옛날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올라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고작 11층 11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길이 왜 이리 긴지,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지, 평일 낮 시간대라 다른 사람도 없고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10층이 넘는다 하더라도 1분 이내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심예슬 씨는 그 오라를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 걸까? 움찔? 움찔? 그런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서. 말 걸 레벨? 입 주변이 빨개지면 하지마! Shut the fuck up! 말 걸기 인디케이터. 새끼 다 올라왔네? 이러면서. 이렇게 뿌려서 쿨링 다운. 말할 생각이 안 들게 입 주변에 뿌려주면. 지난주 그 알실에서 UMC님이 첫 예비군 7시간이 군대 2년보다 길었다고 했던 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걸고자 하는 강한 오라는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그걸 애써 모른 척 못 느낀 척 외면하며 층수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다시 저에게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동생이 먼저 시집가서 어떡해? 넌 언제 시집가?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저는 맥이 탁 풀렸고, 이제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제 됐다는 이건 차라리 덱스터의 대사인가요? 아니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뭐라고 또 말할까, 어떤 귀찮은 말을 질문을 할까 했는데 최종타가 나왔다. 최종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죠. 네. 이미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고, 이 정도 멘트면 적당히 받아주면 이 자리를 뜰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네, 나쁘지 않다. 네. 이 사건 전에 엄마에게 옆집 아줌마가 큰딸은 아직 시집 안 가서 어떡해, 우리 집은 순서대로 다 갔는데 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데, 옆집의 이슈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점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조금만 버티자를 되뇌이며 저는 아저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먼저 가는 거죠. 저도 때 되면 가려고요. 아저씨, 고르지 말고 아무나 잡아서 빨리 가. 네, 버튼이 눌릴만 하죠, 이제. 아무나? 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시 정지되더니 활화산처럼 무언가가 팍 터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나라니. 자기 딸한테도 그렇게 말할 건가? 본인 딸은 아무나 안 결혼했어. 왜 저렇게 무례하지? 등등. 저한테 말할 정도면 이미 엄마한테는 비슷한 소리를 몇 번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이유시고 뭐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아무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공격에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아저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제가 자기 말을 경청한다고 생각했는지 어깨를 으쓱하고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아가씨들은 너무 잘났어.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지. 야.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저씨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동네에 이제 많이 다녀봐요. 그럼 이제 젊은, 새로 결혼한 분들이 보여요. 근데 배우자 남성들을 봤더니 다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와, 아무나랑 결혼하지 않았구나. 겁나 멋있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나랑 결혼하지 나처럼 이러면서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동네 새신랑들이 겁나 멋있다. 뭐야, 이게. 자기보다 다 나아 보이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꼭 저렇게 멋있는 남자만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야. 나 때는 다 쓰레기였어. 겁나 개차반들이었다니까.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심예슬지 뭔 드라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워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심지어 내 옆집에 있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럼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복습해볼까요? 안승준 군은 이제 햇살 좋은 낮 시간에. 네.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그럼요. 이상한 어택 당해본 거 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로써 워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럼 댓글 달아요? 게시판에? 아니, 폭력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What? 아이한테 좋다. 함부로, 근데 그거는 좀 심각한 얘기라서. 아, 진짜? 네. 근데,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소리친다거나, 아이한테. 아, 진짜? 왜 소리쳐요? 뭐 여기서 왜 앉아있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풀밭에 앉아있다거나 막 이런 거. 그럼 다시 그럼 뭐 여기 필라테스? 가이로프라틱?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이제 특정 나이대, 특정 젠더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편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딱 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말투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호의적이긴 하죠. 그렇죠. 대부분 호의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는, 남자가 육아를 하면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몇몇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도 포함, 소리치는 거 포함.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아, 진짜? 막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동네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안승준군 하고. 네. 따님을 보고. 보컬이나 하고 살았을 놈이구만. 이러면서. 어디 TV에도 안 나오는 밴드 같은 거 할 놈이. 저작권료 5만 원은 버나? 이러면서 모질게 굴고. 20만 원은 벌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좌 확인하고, 저작권 계좌 확인하고. 자, 육아와 결혼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희,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이 2층인데, 4층에 어르신 부부가 계셨어요. 네. 이제 은퇴한 지 그렇게 오래되셨는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슈퍼 참견러셨어요. 네. 처음에 제가 집 보러 왔을 때부터,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서 창문을 열고, 그 반자동 NPC 있잖아요. 나타나면 막아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도 없고 결혼해서 왔잖아요. 잠깐 틱탁된 적은 있어도 나중에 엄청 고마워지는 일이 생겼었어요. 일단 불법 주차를 다 막아주세요. 모든 걸 참견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1층에 식당 사장님이 엄청 싫어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서로 강아지 화장실 보러 이제 1층 나왔을 때, 네, 대화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슈가, 미혼과 육아로 넘어간다. 네. 그랬을 때 빌런으로 돌변하는, 좋게 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아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참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아이가 있기 전하고는 사실 상당히 다르죠. 엘리베이터 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첫째 아이랑 같이 탔는데, 아내가 이제 배가 부른 상태였더니, 윗집, 이웃분께서, 아이가 듣는데, 야, 너 시대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동생 생긴다 이거야. 에? 그런 말을 해요. 와. 저도, 그렇게 갑자기 딱 나오면은 저도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하고 달렸어요. 야, 그거는 윤석열 총장 선배 기수들이 서로한테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뭐하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덕담이든 뭐든이 이제 어떤 상식이지. 동생 생기니 좋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네. 아이고, 이제 너도 끝났구나. 이런 얘기를. 그냥 굉장히 좋은 표정으로. 마치 그러니까 어른들이 웃으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진짜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봤던 분이었는데 그죠. 톡 들어오면은 그냥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정색하고 내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빠 된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막 큰 소리 치기도 좀 그쵸. 예.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폭력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딸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은 아빠가 이상한 놈이랑 아빠가 싸운 날 좋은 분한테 쌍욕을 했다. 깜도 아닌 걸로 들이받은 날 되는 거거든요. 내렸더니 덱스터 같은 기억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 열면 피바다가 돼 있고 막. 뭐야
그게 올드보이. 아니 덱스터도 왜 네. 어렸을 때 컨테이너에서 그렇죠. 피 받았죠. 수십 명 죽었잖아 거기서는. 꼭 살아남은 게 아빠일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자, 세상에 고수는 많거든요. 네, 아빠를 네. 이제 범인으로 볼지 토막으로 볼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네. 다시 심예슬 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바로 옆집에 살고 있고 이 집이고 우리 집이고 서로 이사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냥 넘기자니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고 네. 무엇보다 이 망발을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정말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심예슬 씨의 가치 판단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네. 애정이 저보다 레벨이 높아요. 건드리는 쪽을 선택해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바보 아저씨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정확한 사건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긴 했는지 아빠는 옆집 아저씨와 인사도 안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심예슬 씨의 아빠, 이런 것은 저희 가족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혼자만 꿈을 꾸시지 마시고. 저는 심예슬 씨의 아버지가 이 아저씨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아무나 하고 결혼했구만.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은 거야, 분명히. 그것도 칭찬이었는데. 내 주변엔 다 쓰레기였지. 똑같이. 이렇게 아무나랑 결혼하다니 대단한 사모님입니다. 이랬다가 저는 앞을 바라보던 몸을 돌려 아저씨 바로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인생인데 왜 아무나랑 해요? 님이 말하는 아무나의 정의를 들어보자라는 포스로 똑바로 바라보자 아저씨는 그제야 본인이 말실수를 했구나 싶었는지 시선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영부영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무나 좋은 사람 만나서 가라는 거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나 좋은 사람이 뭐예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제가 아저씨에게 말을 걸겠다는 오라로 가득 찼고 그죠? 아저씨가 뿌려야죠. 쿨다운. 제 생각보다 아저씨는 더 안절부절해하며 필사적으로 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사실 어린 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뭐 이런 개소리 지를까봐 그것도 좀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아저씨.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나 돈 잘 버는 사람한테 시집가라는 거지. 이거 그 게임 같죠? 자꾸 뭐 딸기 옆에 사과 옆에 오렌지 그러면은 시장에 가면 시장에 그렇죠. 아무나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돈 잘 번 사람이 돈이 있고 계속 추가됩니다. 뭔가 기세 좋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고작 아무나가 돈 잘 벌고로 귀결되다니. 돈 잘 벌면 다 좋은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물으려다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도권은 넘어왔죠. 결국 질문만이 그렇죠. 해답이 나. 좋은 질문만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안승준 군이 이미 정답을 내드린 적이 있는 분야입니다. 네. 하지만 저도 실행에 못 옮길 때가 많다.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러게요. 좋은 질문으로 판세 바꾸기에 성공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다만 이왕 버르장머리 없어진 거 더 이상 이야기를 대놓고는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으면 욕을 할지언정 대놓고 무례한 소리는 덜 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잘 벌어서요. 저만큼 버는 사람 만나려는데 많지 않네요. 그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저씨는 얼마 벌어요? 라고 해줬으면 카운터 펀치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건 좀 무례한가요, 같이? 프레그런스 파울이죠. 그렇죠. 게임의 룰에 지나치게 자동 퇴장감이죠. 레드카드를 받고. 그렇죠. 네. 그럼 주저앉아 울 거 아니야. 맞다, 은퇴했다고 그랬지. 네.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엘리베이터 층수만 바라보던 아저씨는 그래? 잘 보는구나. 이게 지금 액수를 듣고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잘 벌어서, 그래, 잘 보는구나. 네. 하고 말하더니 이렇게 순순할 수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아저씨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저는 이 걸음걸이 속도조차 기세 싸움이구나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잘 벌긴커녕 코로나 때문에 쪼들리며 살고 있는데 팩트가 중요한가요? 일단 이기고 보면 되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오늘날의 언론을 바라보는 그 우리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팩트가 중요한가? 이기고 본다. 니오 마키아벨리즘. 나이 많은 아저씨랑 굳이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었나 자괴감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 상대가 먼저 쳐서 정당방위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오락실에서 10살짜리 애랑 철권 붙어가지고 1,000원 잃을 때 기분이죠. 내가 이걸 꼭 아득바득. 근데 뭐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혹시나 옆집 아줌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만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혹시 옆집 아줌마가 돈 잘 버냐고 물어보면 나쁘지 않게 번다고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어머니들은 이 집은 내 딸이 사줬다라고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적일 거예요. 네. 엄마는 버릇없이 어른을 이기려 드냐고 핀잔을 줬지만 제 대처법이 나쁘지 않았는지 몇 달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오시면 우리 큰딸이 좀 버릇이 없지 하하하 하면서 깔깔 웃으십니다. 네. 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네. 아버지가 지금 흉금을 털어놔야 돼요. 네. 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그 인간, 옆집 인간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쵸. 라는 어떤 걸 첨언을 하면서 겁나 아무나다.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족들의 어떤 연대의식을 더욱 고취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꼭 물어보세요, 신민수 씨. 네. 아버지한테 꼭 이 사건을 네. 전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세가 먹혀서 옆집에서 결혼 이야기로 엄마한테 태클 거는 일은 없나 봐요. 저도 체감하는 점이 그날 이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옆집 아저씨와 마주쳐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시선을 외면했고 인사 이상 무언가 더 말을 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쓰니 재미도 없고 UMC님이 이야기하신 기세와는 또 다른 문제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난 김에 사연 적어봅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 삼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꼭 이런 다수생들이 하는 말이 있죠. 딜을 치죠. 만약에 사연이 뽑힌다면 스위스 유스 호스텔 6인실 미국인 가정 5명과 함께 쓰며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금과 가족의 과잉 보호를 경험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미리 탈락. 네, 탈락. 어떤 느낌인지 알 것만 같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고도 많고 걱정이 많아지네요. 두 분도 장마철 사고 유의하시고 청취자분들도 건강한 8월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네. 심예슬 씨의 사연이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3수 만에 뽑히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좋게 된 일 생기려고 아저씨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볼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싸우지? 심예슬 씨가 악당이에요. 아저씨를 내버려둬라. 은퇴 후에 조용한 삶을 즐기게 두어라. 사실 이웃에 대한 애정 레벨은 UMC가 높다. 이걸 비교하면 또 그래 보여요. 네. 아니 어떤 묘령의 아저씨에 대한 어떤 애정 레벨이 있어요. UMC는. 아 그래요? 네. 네. 그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보편적인 인류애죠. 네.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네. 살아 하는 것이니까. 심예슬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